윤희, 우령, 프리아나의 프리토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께 재밌는 책을 추천하러 온 허우령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국제도서전도 또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2025년도에 처음으로 국제도서전을 갔었는데 그 열기가 날이 갈수록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왜일까? 왜 다들 책으로 눈길을 돌리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만나잖아요. 이 내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만 켜도 쇼츠를 비롯해 릴스, 그리고 뉴스, 기사, 이슈 정말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스쳐 지나갈 텐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오랫도록 남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쇼츠만 봐도 방금 내가 뭐 봤지? 정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서는 정말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마음에 오래오래 남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두 권의 책은 작년에 읽었던 책 한 권, 그리고 올해 6월에 읽었습니다. 그냥 하루도 아니에요. 진짜 한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책이라는 건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인물에 제가 마음을 다 쏟아내고 또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두 권의 책도 저에게는 정말 이 과몰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물들의 감정선을 아주 깊게 따라간 책인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 소설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 긴긴 밤입니다. 이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는 긴긴 밤? 밤이 길다는 의미일까? 그래, 밤이라는 게 뭔가 어둡고 되게 힘들 것 같은 시간을 또 묘사할 때 쓰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긴 밤이란 건 누구의 인생에나 찾아올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또 지내올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내용을 품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입니다. 노든은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이 동물에서 태어나서 또 사랑을 받고 태어나지만 어느 순간 가족을 잃고 이 혼자가 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드는 코뿔소인데 이 뿔이 잘렸어요. 그리고 책에는 이 펭귄 지코가 나오는데요. 이 정말 서로 현실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존재가 동물원을 탈출하면서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처음에는 왜 코뿔소와 펭귄일까 이 궁금증을 갖고 또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이 두 존재가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랑 정말 다른 사람,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양한 존재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시각장애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럴 때 다양한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서로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참 다르지만 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말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이 두 친구의 존재를
보면서도 서로 정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이 정말 춥고 배고픈 그 긴 밤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이 두 존재가 정말 서로 이제 없어선 안 되는 존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정말 깊은 관계란 뭘까? 같은 존재라서 의존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엿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또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몰입이 될 수 있나 싶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저에게 추천해 준 분도요. 거의 40대가 된 정말 멋진 언니셨는데 언니께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이거에 또 포커싱을 맞춰서 읽어보면 정말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정말 읽기 쉬워서 청소년 소설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른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이 청소년 시기, 일단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긴 밤이 찾아오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이 또 찾아오죠. 친구 관계, 진로, 성적, 어른들은, 그때가 좋을 때야 라고 하지만, 네, 그 시절에는 또 그 시절만의 정말 중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책은요,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또 지금의 각자만의 고민을 갖고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이 말하는 것 같아요. 긴 밤 끝에 분명 우리가 바라는 또 다른 아침이 찾아온다는 걸 긴 밤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지만 정말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밤. 정말 책을 읽고 나니까 긴 밤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긴 밤 속에 우리는 우리를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 네, 이걸 느꼈습니다. 저에게 긴 밤은 제 인생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가장 저를 펑펑 울게 했던 책 베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책은요, 읽으면서도 감동을 주는 책, 이것도 좋은 책이 될 수 있지만요, 읽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어땠나,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도 제가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책이 좋은 책이었고요. 이 첫 번째 책 긴 밤이 저에게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책은 이 긴 밤보다 더 짧아요. 더 짧아. 동화책, 그림책인데요. 우리가 쉽게 그림책이라고 하면 어린이 친구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이 어른들의 마음에 더 진하게 여운을 남길 때가 많더라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이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추천받았는데요. 이 책은 무려 70대가 다 되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림책이라서요. 정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요, 여운이 정말 진하게 남습니다. 저는 좋은 그림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또 아니라 어른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이 그림책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른들은 이 안에서 내 삶이 어땠을까를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꽃들에게 희망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은 애벌레인데요.
애벌레는 자신의 삶을 처음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삶이 진부하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애벌레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봅니다. 애벌레들아, 너네 지금 어디가?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른 애벌레들이 말해요. 빨리 저기로 올라가야 돼 라고요. 그곳이 어딘가 높게 쌓인 기둥인데요. 그 기둥이요, 여러분, 어떤 기둥이냐면요, 애벌레들이 쌓아 올린 기둥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게 쌓인, 하늘 끝까지 쌓인 이 기둥은요, 애벌레들이 어떠한 이 하늘이라는 이 높은 곳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엉키고, 어떨 땐 짓밟고, 막 뒤엉켜서 만들어낸 기둥인 거예요. 즉 애벌레 기둥인 거죠. 그런데 주인공 애벌레도 이 기둥 끝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그 기둥을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가 경쟁자고요. 그러던 와중에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노란 애벌레와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라는 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애벌레로 묘사됐지만 사실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애벌레는 사실 애벌레 기둥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남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막 기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란 애벌레는요, 자신의 몸을 고치로 만듭니다. 그 후에 노란 나비가 되어가는 건데요. 이 고치가 되는 상황,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상황을 견뎌야지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달까요? 그림책을 꼭 여러분이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령이는 아직 기둥을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가 아닐까?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그 상태가 아닐까 교수님은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단계별로 애벌레들이 어떤 단계에 놓여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가니까 가는 길. 사실 저는 그런 길을 따라 걷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10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너가 아나운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남들이 가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나운서라는 꿈을 품고 또 20대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29살이 된 저는 또 한 번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또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까? 30대의 내 모습은,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곳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요. 그럴 때, 나는 그럼 또다시 나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가? 내 내면에 나만의 길을 또 생각하고 있는가 했을 때 살짝 길을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이 책을 저에게 추천해 주신 교수님께서도 우령이는 아직 기둥을 올라가는 애벌레다. 아직 나비가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건네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애벌레인데 왜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일까요? 이 부분도 또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으면 정말 재밌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렇게 2권의 책인데요. 이 하루 만에 2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 혹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보면서 더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지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겪고 있는 그 시절을 이미 저는 29년이란 삶 속에서 또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때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지. 혹은 그 시절의 나를
위안하는, 위로하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더 많이 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7월은 이렇게 2권의 책을 또 7월의 시작에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유니 씨가 정말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의 2번째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보고요. 다음에는 또 유니 씨와의 시간, 또 유니 씨도 재밌는 또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는 더더더더더 유익한 이야기로 또 왁자지껄 같이 수다 떠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책 추천을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